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고 병원 신세를 지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갑니다. 같은 70대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 음식, 생활 습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과 젊게 사는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 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 근육이 젊음을 결정한다. 나이 들수록 운동이 필수. 여러분, 혹시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면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뼈를 보호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70대 이후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을 한 사람은 허리가 꼿꼿하고 걷는 속도도 빠르며 병원에 갈 일이 훨씬 적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근력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며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무거운 웨이트를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스쿼트 10개,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노화를 막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걷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걷는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70대 이후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고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살이 찌게 되는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 조절이 가능하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발을 제대로 디디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 건강과 관절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유연성이 수명과 직결된다. 스트레칭과 요가의 효과. 혹시 허리를 숙일 때 손이 바닥에 닿으시나요? 또는 목을 돌릴 때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관절이 튼튼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쉽게 다치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 다리, 허리 스트레칭을 510분 정도만 해도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성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5분만 투자해도 10년 후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2.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노화 방지 식습관. 70대에도 젊은 피부와 활력을 유지하는 항산화 음식 TOPO. 여러분은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음식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70대가 꾸준히 먹는 항산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입니다.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뇌 건강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줌 정도만 먹어야 과도한 지방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입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C와 K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를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섯째,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을 보호하고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노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에너지가 넘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육 유지의 필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노인들은 골절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유지되면서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음식을 멀리한다. 피해야 할 식품 3가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나트륨, 화학 첨가물이 많아서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고혈압과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단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가당 커피. 탄산음료나 단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 녹차, 허브티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패스트푸드, 마가린,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튀긴 음식보다는 찜, 구이, 삶은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가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먹는 것이 변하면 몸이 변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3. 마음가짐이 건강을 결정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덜 아프다.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혹시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빠르며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릴까요? 첫째, 걱정을 줄이는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불평불만보다 좋은 점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도 나쁜 반응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한다.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배울 게 없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으면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평생 배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높고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워 뇌를 자극하기. 요리, 그림, 사진 촬영 같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빨리 늙는다. 건강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관리법.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사회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SNS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에서도 교류를 유지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을 멀리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과 병원에 가길 미루는 사람의 차이. 건강한 사람들은 미리 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곳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골밀도, 심혈관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허리가 곧은 사람들의 공통점. 척추 건강관리법.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허리가 굽고 척추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허리가 굽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매일 스트레칭을 하며 허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엎드려 자지 않고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수면 자세를 유지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허리가 건강하면 걷는 것이 편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70대 이후에도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오늘부터라도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을 실천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이 수명을 결정한다. 70대 이후 치아 관리법.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물을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은 뇌 건강도 좋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치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3번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치과 검진을 챙깁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5.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한다. 생활 습관이 수명을 좌우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건강한 사람들의 수면 습관.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수면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매일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고 치매 발병 위험이 낮으며 심장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기.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특히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조명을 어둡게 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숙면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이 바뀌면 몸이 젊어집니다. 활동적인 취미가 건강을 지킨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주변에는 7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뭔가를 하면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단순히 가만히 쉬기보다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가벼운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을 즐깁니다. 댄스, 요가, 골프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 가꾸기, 공예,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를 가지며 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활동적인 취미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뭘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즐겁게 움직이면서 활력을 유지합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의미 있는 삶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 연구에서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할 일이 있고 활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삶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유지한다.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며 활동적인 취미를 즐긴다. 삶의 목표를 가지면서 매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은 70대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0대의) 노화 방지를 위한 습관. 70대 이후에도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노화 방지 습관을 실천하면 누구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천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적 관계 유지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량 감소를 막고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면 근력이 향상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노화를 막는 식습관과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좌우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녹차나 홍차 같은 항산화 음료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두뇌가 활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게임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뇌 기능을 강화합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뇌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두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정신적 건강이 개선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두뇌를 자극하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공동체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여행을 계획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와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숙면을 돕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체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구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건강은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므로 외출 시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세안 후 피부에 맞는 크림을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된 음식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피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피부에 무리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피부가 맑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노화를 늦추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 수면 주기가 조절되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신체 기능 저하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생활 리듬이 일정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생체 리듬을 깨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을 위해 취침 전 카페인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병행하면 체력과 피부 건강이 유지됩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노화 방지의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신체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노화가 빨라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기분을 전환하고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며 풀어야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일을 할 때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지나친 피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체 회복이 빨라집니다.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면 정신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다음은 노화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가공식품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건강과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신체 노화가 빨라집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흡연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정제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은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걱정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증가하고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음은 노화를 방지하는 습관을 실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습관을 실천하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피로가 해소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정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이 개선되고 잔주름이 줄어들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서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활발한 생활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노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노화 방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뇌 활동과 사회적 관계 유지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신체 기능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피부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려면 나쁜 습관을 피하고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바깥 공기를 쐬고 햇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외출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몸이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출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외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습관은 관절을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걸으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심폐기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이웃과 만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하는 것도 외로움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원이나 마트, 시장에서 가볍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뇌가 활발하게 작용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 외출하는 습관을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가벼운 대화라도 꾸준히 하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출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집에만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두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주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 능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고의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길을 찾고 주변을 살피는 과정도 두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외출하면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받게 되어 뇌가 활발해집니다. 두뇌는 반복적인 활동보다는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더욱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다른 경로로 산책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무와 꽃을 바라보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두뇌 활동이 줄어들면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외출 습관을 들이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폐가 깨끗해지고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햇빛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이 개선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혈류가 좋아져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것도 쉬워집니다. 산책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여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심장 박동이 활발해져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바깥 활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건강 수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력 증가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외출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호흡기 건강이 개선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깥 활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책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색이 많은 공원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규칙적인 외출은 불면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면 식욕이 조절되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합니다. 외출 후에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지만 바깥 활동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일상 속 작은 활동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좋은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 마당 정리, 가벼운 청소 같은 활동도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깥에서 햇빛을 쬐며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초대사량이 유지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은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바깥 활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면 노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꾸준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노화 방지와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걷기보다 짧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를 정해놓으면 습관을 들이기 쉽습니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장소를 방문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더욱 기분 좋게 걸을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며 걸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를 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가볍게 팔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은 걷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외출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출이 즐거워지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좋아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외출을 지속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원, 시장, 카페, 도서관 등 익숙한 공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세요. 외출 전에 작은 목표를 세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새로운 길을 걸어보거나 새로운 가게를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가벼운 쇼핑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 외출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외출하는 날을 정해 놓으면 습관이 되고 규칙적인 활동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면 걷는 시간이 더욱 유익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면 외출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면서 외출을 기록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친구를 사귀면 함께 나가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햇볕을 충분히 쬐며 산책하는 것이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걷기 후에는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작은 보상을 해보세요. 매일 같은 장소보다는 가끔 새로운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혼자보다는 함께 외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나가면 더욱 즐겁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출이 습관화되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나가게 됩니다. 정기적인 약속을 잡으면 외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면 대화를 나누며 더욱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외출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두뇌 활동이 증가하고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면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가벼운 등산이나 피크닉을 계획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외출은 운동 효과도 높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 가거나 함께 산책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교회, 성당, 절과 같은 종교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친목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음은 외출이 두려운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력이 약하더라도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외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걷기보다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에서 가까운 공원이나 마트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 정도만 이용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명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외출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쇼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문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조금 더 걸어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집 앞 정원을 가꾸거나 꽃을 키우는 것도 바깥 활동에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할수록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짧게 움직이면 점차 몸이 더 가벼워집니다. 다음은 외출 시 꼭 챙겨야 할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리하게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은 날에는 실내 활동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가끔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은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어두운 시간에는 외출을 피하고 밝은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보 이동 시 차도 가까이 걷지 않고 안전한 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외출 후 손 씻기와 위생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게 이동하는 법과 낙상 예방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외출 시 길이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한 곳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실내에서는 발을 끌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 시 한 손은 난간을 잡고 이동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무리해서 걷지 않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한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바닥이 젖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가구 배치를 정리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평소에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길이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은 밖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바깥 공기를 쐬고 움직이면 기분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활력이 넘칩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무기력했지만 외출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걷기 운동 후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집니다. 외출 후에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대인관계도 더욱 원활해지고 사회생활이 활발해집니다. 작은 외출이라도 습관이 되면 생활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 두뇌가 자극을 받아 더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가벼운 외출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상승하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외출 습관이 몸에 주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외출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지만 꾸준히 하면 체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력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이 더욱 편해집니다. 바깥에서 움직이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활동하는 것이 더욱 즐거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량이 증가하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외출 후에는 몸이 개운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덜 차게 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도 줄어들어 생활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규칙적인 바깥 활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외출은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체 기능이 건강하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유지되면 집안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자주 걷고 몸을 움직이면 관절과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혼자서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으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취미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꾸준히 바깥 활동을 하면 생활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자주 외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면 가족에게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노년의 삶이 더욱 자유롭고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결론을 맺으며 노년기 건강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깥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바깥 활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외출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외출이라도 지속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외출 습관이 있으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 한 번씩 바깥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바깥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외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